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4일 도쿄에서 177명, 카나가와 88명, 사이타마 47명, 치바 31명, 오사카 61명, 홋카이도 20명, 오키나와 20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55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9818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91,530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도쿄, 카나가와 오키나와에서 각각 2명, 이바라키, 나가노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8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646명, 요코하마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659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77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177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92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85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70명으로 전체의 약 40%, 40대에서 50대는 총 45명으로 약 25%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177명 중 시설 내 감염이 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 내 감염이 23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11명, 직장 내 감염이 7명, 유흥과 관련 감염이 3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70대 남녀 총 2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2명 감소한 25명, 입원 환자는 75명 감소한 1008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8,136명, 누적 사망자 수는 425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전 총리와 관련된 스캔들 중 하나인 모리토모 학원 문제. 일본 재무성 관계자가 일본 정치권을 흔들었던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과 관련하여 문서 조작 경위가 정리된 문서가 존재한다고 언급한 녹취록이 공개되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음성 데이터에는 재무성 전 이재국장 사가와 노부이사 씨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初めから赤井さんは抵抗してました。もちろん判断は佐賀さんの判断です。 킹키 재무국에서 근무했던 아카기 토시오 씨는 모리토모 학원의 국유지 매각에 관련된 공문서의 조작을 명령받아 재작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남편이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조작을 명령받았는지 아카기 씨의 부인 마사코 씨는 진상을 알기 위해 국가와 당시 이재국장인 사가와 노부이사 씨를 상대로 소송하였습니다. 私あんまり人生に後悔することがないんだけど、夫のことだけは後悔すごいしてるので、夫のことに関してもう後悔したくないので。 문서 조작은 국회의원이나 아베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 씨의 이름이 삭제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나중에 자택에서 발견된 토시오 씨의 수기에는 조작은 사가와 씨의 지시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가와 씨는 증인신문에서 답변을 피하였습니다. その書き換えがなぜ行われたかというのは刑事訴追の可能性があ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ので、その点についてはご理解賜り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토시오 씨의 죽음으로부터 3개월 후에 정리된 재무성의 조사보고서에는 사가와 씨의 관여에 대해서 조작의 방향성을 결정지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마사코 씨가 공개한 음성 기록에는 당시 킹키 재무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의 일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やる必要もなかったし、やるべきではない、全く必要ないと思ってました。 이 기록은 토시오 씨의 당시 상사가 조문 시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初めから赤井さんは抵抗してました。ずっともうどんどんエスカレートする中でもうそれも耐えれない。だから正直涙流しながら抵抗してた。もちろん判断は佐賀さんの判断です。 당시 상사는 조작은 사가와 씨의 판단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마사코 씨의 소송에서는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사실 아카기 씨는 조작의 경위를 정리한 파일을 킹키 재무국에 남겨두었다고 아내에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사코 씨는 그 파일에 사건의 경위나 지시한 인물이 적혀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국가에 공개를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 측은 사실에 대해 대체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일의 존재에 대해 답변할 필요 없다는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何か隠しておられる、何のために隠しておられるのかわからないですけど、何を守ろうとしてるのかなっていうのをすごく疑問に思いました。 이번 공개된 녹취에는 정리된 파일의 존재를 입증하는 말도 남겨져 있습니다. パラッとだけ見たんです。
うわめっちゃ綺麗に整理してあるわと、全部書いてあるやんと、どこがどうでか何がどういう本性の指示かっていう、その前の文書であるとか修正後のやつであるとか、その何回かやり取りしたようなやつがこうファイリングされてて、それがきちっとパッて見ただけで分かるように整理されたの、これ見てもうたら我々がどういう過程でやったかっていうの全部分かるんで。 이날 열린 두 번째 구두변론에서 원고 측은 음성 기록을 제출하고 국가의 재차 파일의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목숨을 끊은 재무국 공무원의 수기, 전 재무성 이재국장의 문서 조작 판단, 사건이 정리된 파일, 이렇게 조금씩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측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재조사는 필요 없다라고 하였지만 오히려 점점 재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학문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일본 학술회의 회원 추천 후보 6명을 스가 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자민당은 14일 일본 학술회의의 근본적인 방식에 대해 재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税金が使われている中で納税者という国民の立場から見たときにあるべき方としての日本学術会議の在り方等を議論するという意味。 회의에서는 일본 학술회의가 외국의 기관과 비교하여 발신력이 약하다, 재연이 학회나 정보에서 활용된 적이 없다 등의 의견과 심지어 폐지에 대한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기존부터 자민당 내에서는 학술회의가 정부의 방침에 협력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있었으며 민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에 자민당은 연내에 재연을 정리하여 정부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いやまだ分かりません、これから。大事なのは学術会議がどうあるべきかでしょう、それはそれでやっていただき、多分学術会議っていうのはどうあるべきかっていうのはほとんどの国民が知らないと思うんですよ。で我々も疑問があるからあり方を一生懸命。 이러한 학술회의의 근본적 방식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는 한편 헌법학자 138명은 이날 스가 총리에게 임명을 거부한 이유의 설명과 6명의 임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菅首相が全知全能の神のような存在になったと勘違い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もうまさに学問の自由を脅かす暴挙で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私はごまかしだと思いますよね。すり替えになってごまかしていると。それからお金の問題を出してきましたよね。でお金の問題を出してきたっていうのは非常に怖いことであってですね、例えば科研費とかそういうようなことでも自分たちの都合の悪い研究にはお金を出さないとかね、そういうふうな形にも結びつきやすいということなので、非常にそういう動きを、危険な動きだというふうに認識して見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ふうに私は思います。 한편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교토대학의 마스카와 토시히데 명예교수도 스가 총리를 강하게 비판하는 코멘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스가 총리가 이런 난폭한 일을 했다는 것은 역사상 길게 규탄받을 것이다. 전쟁의 반성으로 만들어진 일본 학술회의에 오점을 남기는 것이 된다. 今やらなければいけないのはなぜ任命拒否をしたのか、その経緯の再検証が最優先だと思っています。 야당은 임명 거부에 대해서 스기타 관방부장관의 관여가 농후하다며 국회 출석을 요구했지만 자민당 측은 사무의 관방부장관의 국회 출석은 거의 전례가 없다라며 신중한 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민당 총재인 스가 요시히데 총리, 총재가 바뀌어 새로운 자민당 포스터가 등장하였습니다. キャッチコピーは国民のために働くでございます。 그런데 어디서 본 듯한 느낌에 미묘하게 위화감이 드는 이 포스터. 독재의 상징 스탈린의 그림과 많이 닮았습니다. 이에 대해 트위터 반응 몇 개만 보고 가겠습니다. 당연한 일을 슬로건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었니? 아베 신조? 이 포스터의 첫 인상은 김일성 일족이 떠오른다. 본인은 영웅인 것인가? 추악한 포스터다. 시선의 끝은 상급 국민을 향하고 있다. 점점 언론은 탄압하고 감시 사회화를 추진하겠다는 결의이다. 자민당 의원과 상급 국민으로 불리는 관료에게서 정치를 되찾고 북한화를 막아야 한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민당이 헌법 개정 조문 초안 작성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에 대해 입헌민주당의 아즈미 국회대책위원장은 의회를 무시한 독주이다라고 호소하며 자민당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自民党がそういう話になっていったら、国会はお前たち俺たちについてこいと言わんばかりで、全く他の政党の考え方やなんかを無視して突っ走ろうとしてんだったらば、それは一線交えますですから。 자민당은 이미 구조에 자위대의 명기 등 4개 항목에 대해서 조문 이미지를 책정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연내에 공식 조문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헌민주당의 아즈미 국회대책위원장은 자민당이 의회를 무시하고 독주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의 헌법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따른 경제 침체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올해 3차 보정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다음 달에 추가 경기 대책을 지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확산 방지와 경제 재생을 양립하기 위해 관광업이나 음식점에 대한 지원 외에 고투 캠페인의 연장도 검토합니다. 또한 디지털 분야 투자를 추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연결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추경 예산안을 내년도 예산안과 일체로 편성하고 15개월 예산으로서 끊임없는 대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소나은행이 14,000개 이상의 고객의 개인정보가 담긴 디스크를 분실하였습니다. 리소나은행은 고객 약 14,561명분의 이름, 우편번호, 주소의 데이터가 들어간 광자기 디스크를 분실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계좌번호와 잔액 등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분실은 8월에 도쿄 본사의 점검으로 판명됐다는 점에서 실수로 폐기한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소나은행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한 고객정보 관리에 대해서 다시 철저히 하겠습니다라고 코멘트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나다 토모미 전 방위상은 학술회의 학자 임명 보류 문제에 대해 스가 총리에게 임명 거부 이유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こういう判断基準で自分は任命はしなかったんだっていう説明はですね、私は必要な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し、 이나다 씨는 14일 일본 학술회의의 임명 문제에 대해서 민주적인 컨트롤을 하기 위해 임명권이 주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스가 총리에게 임명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이나다 씨는 임명이 거부된 선생님이 쓴 책을 꽤 읽어서 왜 임명이 거부되었는지 스스로도 좀 궁금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베를린 시내 공유지에 설치되었다가 철거될 위기에 놓였던 소녀상. 13일 이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는 베를린 미테구에서는 250여 명이 모여 항의 시위가 열리고 구청장에게 청원서를 건넸습니다. 이에 폰다셀 구청장은 찬성과 반대의 논의에 어떠한 것이 있는가, 우리가 충분히 검토했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겠다라고 말하며 철거 요구를 철회하여 당분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 내에서도 시민단체의 철거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일본 시민단체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은 총리관저 앞에서 베를린 소녀상 철거 요청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카토 카츠노부 관방장관은 1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독일 국내의 사법 절차이다라며 선을 그으며 정부로서는 계속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부의 사고방식과 대처를 다양한 형태로 설명해왔다. 국제사회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